앞서 푼 풀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안녕하세요. 하루과의 푸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문제를 푸는 센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수학 문제. 센스. 이게 자연적으로 잘 되는 학생들도 있고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잘 되는 학생들은 어떠냐? 잔머리가 잘 굴러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 푸는 이제 과정을 좀 본다면은 어떤 정상적인 풀이,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발한 풀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하는 저런 풀이가 있을 겁니다. 자,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이 문제는 이제 19년도 11월 고1 모의고사 수학 영역에서 나왔던 17번 문제고요. 자, 얘를 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왼쪽 항과 오른쪽 항을 봤을 때 합차 공식이 떠오르죠. 자, 보통은 다들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줬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182 하고 루트 182의 제곱 빼기 13 루트 13의 제곱 13 4승 곱하기 m이다. 여기까지는 정리를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될 거냐 얘를 보고, 자 이제 각 항을 정리해 주는 거죠. 182의 3승이랑 13의 3승으로 묶어서 풀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대다수의 학생이 풀입니다. 문제를 풀었다는 가정하에 좀 풀이를 할게요. 여기서 첫 번째, 자 기본 풀이. 자, 우리가 배웠던 공식이 있겠죠. 어떤 거 있죠? 3차항 마이너스 3차항 A 3승 마이너스 B 3승의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면 A 마이너스 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식을 바꿀 거라 이거죠. 자, 첫 번째 항을 일단 뽑아내겠죠. 어떻게? 182 빼기 13 곱하기 182 제곱 플러스 182 곱하기 13 플러스 13 제곱은 13의 4승 곱하기 m이다. 자, 여기까지 또 다들 크게 어렵지 않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럼 뭐하냐, 이제 정리를 해서 풀었을 겁니다. 자, 앞에는 어떻게 되냐, 182는 어떻게 되죠? 13 곱하기 14가 되죠. 자, 그러면은 앞에 항은 13 제곱이 됩니다. 뒤에 항은 13 곱하기 14의 제곱 플러스 13 곱하기 14 플러스 13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뭐냐, 왼쪽 항에 13의 4승을 나눠 볼게요. 자, 그럼 우선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부분 13제곱하고 분모의 13제곱을 소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오른쪽 항을 살짝 정리를 하자면 13제곱을 또 뽑아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소거를 시키니까 왼쪽 항은 뭐만 남는다? 14제곱이랑 14에다가 플러스 1만 남는다. 그게 뭐다? m이다. 자, 정리를 하면 14제곱 얼마가 되죠? 196. 거기다 14에다가 1을 더한 값이 m이다. 자, 그럼 얼마가 됩니까? 211이 m의 값이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일반적이지 않은 풀이가 뭐냐?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정말 없어요. 자, 그럼 아까 정리해본 형태만 좀 만들어 볼게요. 자, 182의 3승 마이너스 13의 3승은 13 4승 곱하기 m이다. 자, 여기서 저는 뭘 생각하고 싶냐면요, 내가 문제 풀이 시간이 3분 내지 2분, 마킹한 시간도 좀 빡빡하다 했을 때, 자, 선택지를 보니까 1위 자리가 다 다르네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 1위 자리만 좀 따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182의 2, 1위 자리 수는 뭐가 될까? 2에 3승 하니까 8이 나오겠죠. 뭐하고 8. 자, 뒷자리는요, 어떤 숫자가 나오고 7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자 13의 4승이니까 m 곱하기 1이 나오겠죠.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앞자리 수가 뭐가 됐든 간에 이 왼쪽 식에서 1위 자릿수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 8에서 7을 뺀 1밖에 없어요. 당연히 왼쪽 항이 더 크다는 건 알겠죠. 자, 1차 항밖에 나올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얘네의 1위 자리 값은 뭐다? 1 곱하기 m일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m이 될 수 있는 값은 1에다 어떤 수를 곱했을 때 1이 나와야 된다. 자, 1위 자릿수가 뭐가 됩니까? 1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얘를 답이 1번 211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푼 풀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단하죠. 몇 줄 되지도 않죠. 자,
요런 게 문제를 푸는 센스의 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센스 같은 게 자연적으로 길러지냐? 절대 아닙니다. 일부 학생들, 명석하거나 잔머리가 뛰어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좀 자연스럽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평소에 연습이 필요하다. 자, 이 연습은 뭐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평소에 저 문제 많이 푸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푸는 그 문제 풀이는 단언코 얘기하건대 기계적인 풀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해설지에 나오는 풀이, 해설지 방식대로만 풀면은 방금 같은 이런 과정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자, 왜냐? 이 내용 자체는 고1 수학에서 나오지도 않고 언급되지도 않는 부분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1위 자릿수의 덧셈 뺄셈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뭐 초등 과정에 있는 내용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평소 연습을 어떻게 하냐? 일단 정상적으로 푸세요. 기존 풀이대로 풀이한 다음에 또 다른 풀이가 없나 고민해 보는 거예요. 고민을 꼭 해야 됩니다. 그 해당 단원의 개념, 공식을 활용하고 한 풀이를 한 다음에 또 다른 색다른 풀이가 없나 평소에 고민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10문제를 풀었다. 그럼 최소한 10문제 중에는 정말 기본적인 계산 문제 한 두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거부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쉬운 거에서부터 또 다른 풀이가 있나 고민을 해보면서 연습을 해나가야지 실전에서, 즉 시험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 시험인 실전에서는 좀 더 긴장되고 쫓긴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센스를 키우기 위해서는 평소에 다른 풀이를 고민해보자. 제가 고민해보자라고 한 이유는 모든 문제가 또 다른 풀이를 가질지 안 가질지는 몰라요. 근데 문제마다 또 다른 풀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른 풀이가 존재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때문에 고민을 해보고 안 나온다면은 또 다른 문제에서 고민을 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풀었을 경우에. 자, 또 항상 내 풀이를 해설지와 비교해보자. 이런 습관들을 기른다면은 얘는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게 평소에 습관화 된다면, 그리고 이게 쌓여간다면 반드시 시험에서도 이런 센스를 좀 더 이전보다는 좀 더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다른 풀이를 반드시 평소에 생각해 보기를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 푸는 센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횡설수설했는데 짧게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